인터넷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공포 이야기는 종종 일상적인 상황에서 시작되곤 합니다. 신입사원인 김민수 씨의 이야기로 시작해보겠습니다. 김민수 씨는 서울의 한 중견기업에 다니는 평범한 회사원입니다. 회사는 최근 사무실을 낡은 빌딩에서 새로운 고층 빌딩으로 옮겼습니다. 새 빌딩은 최신식 설비와 첨단 기술로 가득 찬 꿈의 직장이었지만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13층에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는 12층 다음에 바로 14층 버튼이 있었고 이는 많은 동료들이 수군거리게 만들었습니다. 민수 씨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비즈니스 출장과 야근으로 바쁜 날을 보내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는 문득 더 늦기 전에 일을 끝내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꼈고 어느새 시간이 밤 11시를 넘기고 있었습니다. 사무실에는 이제 민수 씨 혼자뿐이었습니다. 문서 작업을 마무리하기 위해 커피 한 잔을 태워 올리던 중이었죠. 갑자기 사무실의 불이 깜빡이며 꺼졌다. 켜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민수 씨는 잠시 당황했지만 빌딩의 전등이 최신식 센서로 작동된다는 것을 떠올리고는 금세 진정했습니다. 다시 자리에 앉아 컴퓨터 화면을 응시하고 있는데 주변에서 가느다란 속삭임이 들리는 것입니다. 자신이 피곤해서 헛것을 듣는다고 생각하고 고개를 흔들며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는 컴퓨터 화면에 집중하기 시작했지만 속삭임은 점점 크게 그리고 뚜렷하게 들려왔습니다. 머리 위쪽의 천장에서 나는 소리와도 같았습니다. 민수 씨, 도와줘요. 너무 선명한 그 소리에 민수 씨는 깜짝 놀라 의자를 밀쳤습니다. 놀란 심장을 부여잡고는 주변을 둘러보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상한 소리에 기분이 찜찜해진 민수 씨는 급히 일을 마무리하고 퇴근하기로 했습니다. 문서들을 정리하며 가방에 넣고 컴퓨터를 끄고 있는데 불현듯 모든 전기 장치가 꺼지며 건물 전체가 암흑에 빠져들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불안을 느낀 민수 씨는 스마트폰을 꺼내 플래시를 켜고 주변을 비추며 엘리베이터 쪽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고 버튼을 누르려는 순간 엘리베이터가 이미 이동하고 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조금 기다린 후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지만 버튼 패널의 숫자들이 그대로 깜박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내부에 우연히 시선을 두게 된 민수 씨는 불가사의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엘리베이터 거울 안에 자신의 모습이 아닌 다른 누군가가 서 있는 것을 본 것입니다. 그것은 얼굴이 창백하고 흐릿한 낡은 옷을 입은 여성이었습니다. 순간적으로 공포에 질린 민수 씨는 도망치듯 엘리베이터에서 빠져나와 계단을 통해 내려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어느새 10층, 9층 서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계단을 내려가던 중 13층 표지가 나타났습니다. 분명 13층은 없다고 했는데 민수 씨는 혼란스러웠습니다. 13층의 표지가 있는 문 앞, 민수 씨는 문득 뒤에서 누군가가 자신을 부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민수 씨, 기다리고 있어요. 그 속삭임이었습니다. 너무도 선명하고 가깝게 들렸습니다. 호기심과 공포가 동시에 밀려온 민수 씨는 어쩔 수 없이 문을 열었습니다. 어둡고 아무도 없어야 할 층. 밀폐된 공간의 어둠 속에서 그곳에는 김민수 씨가 처음으로 보는 수많은 낡고 파손된 가구들로 가득 찬 고요한 공간이 있었습니다. 그 순간 누군가 민수 씨의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민수 씨는 이곳이 그저 재수 없는 기운이 아니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죠. 황급히 손을 빼고 계단으로 다시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갑작스레 무거운 공기 속에서 그는 점점 걸음이 느려졌고 뒤에서 들려오는 발자국, 소리가 빠르게 다가왔습니다. 결국 마라톤을 하듯 뛰치듯 1층에 도달한 민수 씨는 보안을 넘어 뛰쳐나왔습니다. 그리고는 뒤돌아보지도 않고 그 자리에서 벗어났습니다. 이후 그 빌딩이 13층은 다시는 가보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회사의 전체 메일로 건물의 일부 층에 대한 접근이 제한될 것이라는 공지가 떴습니다. 이를 본 김민수 씨는 다시 한번 소름이 돋았지만 누구에게도 그날 밤의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는 이후로 가끔 자신을 지켜보는 듯한 시선을 사무실에서 느끼곤 했습니다. 사람들 속에 있을 때에도 말이죠. 그 후로 김민수 씨는 야근을 절대 하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하지만 종종 야근을 자청하던 동료들이 하나둘씩 사라지며 회사는 알 수 없는 소문으로 가득 차게 되었죠. 민수 씨는 그저 자신이 해방된 느낌을 가질 뿐이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어느 여름밤이었다. 갑작스러운 폭우로 인해 외출을 미룬 나는 집에서 혼자 영화를 보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부모님은 지방에 친척 댁에 가셔서 몇 주간 집을 비우셨고
집에는 나 혼자뿐이었다. 불어오는 바람 소리와 내리는 빗소리가 창밖에서 들려오고 그 소리에 맞춰 창문이 덜컹거렸다. 조금 으스스한 기분이 들었지만 그런 느낌을 쫓아내려 밝은 코미디 영화를 틀었다. 영화를 보고 있는 중 와이파이 연결이 끊겼다. 갑작스러운 인터넷 연결 끊김 현상에 짜증이 났지만 인터넷이 재연결되길 기다리며 뭘 할지 고민했다. 그러던 와중 갑자기 현관문 쪽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다. 때릭 하고 초인종을 누르는 소리였다. 시계를 보니 밤 11시가 넘어가 있었다. 이 시간에 누가 찾아올 리 없기에 조금 두려웠다. 혹시 실수로 눌린 것인지 창문을 통해 밖을 살펴봤다. 비가 계속 내리고 있었고 거리에는 아무도 없었다. 당연히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생각했는데 그때 또 한 번 띠릭거렸다. 이번에는 분명히 누군가 누른 것이었다. 혹시 몰라 인터폰 화면을 켜봤다. 하지만 화면에는 빗물이 얼룩덜룩 맺혀있을 뿐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갑자기 이번에는 집안에서 삐걱이는 소리가 들렸다. 마치 누군가가 거실을 걷고 있는 듯한 소리였다.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다. 나는 급히 방문을 잠갔고 휴대폰을 들어 경찰에 전화를 걸었다. 떨리는 손을 부여잡으며 천천히 현재 상황을 설명했다. 하지만 상황은 더욱 기이해졌다. 전화가 연결되지 않았던 것이다. 화면에는 분명히 신호음이 가고 있었지만 아무런 연결음도 목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나는 혼란스러웠다. 조금 전까지 연결이 끊겼던 와이파이가 갑자기 다시 연결되었다는 알림이 뜬 것도 이상했다. 그때 다시 한번 거실에서 소리가 들렸다. 이번에는 더 명확하게 누군가가 내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민지야. 너무나도 익숙한 목소리였다. 엄마의 목소리였다. 하지만 불가능했다. 분명 부모님은 지방에 계신다. 설마 하는 마음에 방으로 돌아와 창밖을 내다봤다. 비는 여전히 쏟아지고 있었고 빛이 번쩍일 때마다 순간적으로 온 세상을 하얗게 비쳤다. 또다시 들려온 소리. 이제는 아주 분명하게 누군가가 내 방문을 두드리고 있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단 한 번의 용기로 방문을 열어야 할지 아니면 경찰이 오기를 기다려야 할지 몰랐다. 그러던 중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불현듯 집안의 모든 불이 꺼졌다. 컴컴한 어둠 속에서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다. 철컥 난 누군가가 문 손잡이를 돌리는 소리를 들었다. 주먹으로 꾹꾹 눌러 방문을 꽉 붙잡고 있었지만 큰 힘이 느껴졌다. 거의 동시에 비명이 나올 지경이었다. 몇 분이 몇 시간처럼 느껴진 이후 거짓말처럼 모든 소리가 멈췄다. 두려움에 눈조차 뜨기 어려웠다. 몇 분이 더 지나고 난 뒤 경찰의 사이렌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다. 전등이 다시 깜빡이며 켜지고 밖에서는 경찰의 발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문을 열고 나가 경찰들을 맞이했다. 집안을 살펴본 결과 이상한 흔적은 없었다. 그저 내가 드문 일을 겪은 것처럼 보일 뿐이었다. 경찰은 급히 나를 다독였고 상황을 점검하고 나서 돌아갔다. 그리고 나서야 문득 방바닥에 작은 물자국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것은 신발 자국이 분명했다. 누군가의 젖은 발자국이었다. 그 자국은 현관으로 향하고 있었고 몇 시간이 지나도 자취를 감췄다. 그 이후로도 종종 밤마다 그날이 소름 돋는 경험을 떠올리곤 한다. 그 발자국의 주인은 아직도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직접 몸으로 체험한 공포는 잊히지 않는다. 비록 그 밤이 정말 어떤 일이었든 한 여름밤의 공포로 남아 나는 이제 창문이 열릴 때마다 거울을 마주할 때마다 조금씩 두려움에 떤다. 비가 오는 밤이면 아직도 잠자리에 들기 전에 거실을 몇 번이나 확인하곤 한다. 세 번째 이야기. 몇 년 전 서울의 한 외곽에 위치한 작은 마을에는 오래되고 버려진 한 저택이 있었습니다. 그 저택은 오랫동안 사람들의 발길이 닿지 않아 온갖 잡초와 덩굴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그곳을 저주받은 집이라 불렀고 그곳에 가까이 가는 것조차 꺼려했습니다. 저택은 원래 1920년대에 한부 유한 지주에 의해 지어졌습니다. 당시엔 호화로운 사교 모임과 연회가 자주 열릴 정도로 화려한 곳이었죠. 그러나 1940년대에 지주의 가족이 불행한 사고로 모두 사망한 뒤 그곳은 폐허가 되었습니다. 이후 이 저택에서 이상한 소문들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밤이 되면 저택에서 알 수 없는 소리와 불빛이 나타난다는 것이었죠. 몇몇은 저택 근처를 지나갈 때 창문 너머로 하얀 얼굴이 자신들을 지켜보고 있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소문에도 불구하고 몇몇 젊은이들은 호기심에 끌려 이 저택을 탐험하기로 했습니다.
총 4명의 친구들은 저녁 무렵 손전등을 들고 저택으로 향했습니다. 그들은 무섭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이야기가 그냥 전설에 불과하리라는 기대도 있었습니다. 저택에 도착한 그들은 입구에서부터 낮고 삐걱거리는 소리에 긴장했습니다. 문이 열릴 때마다 먼지와 함께 싸늘한 공기가 흘러나왔죠. 그들은 서로를 격려하며 천천히 첫 번째 방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방 안은 어두컴컴하고 한때는 호화로웠을 가구들이 부서진 채로 놓여 있었습니다. 그들이 두 번째 방으로 들어서려던 그 순간 갑자기 하나의 찬바람이 그들 사이를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뒤에서 문이 쾅 하고 닫혀버렸습니다. 놀란 친구들은 순간적으로 떨었지만 마음을 가다듬고 다시 문을 열어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문은 마치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 굳게 잠긴 듯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그중 용기가 있던 한 친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런 장난에 겁먹을 우리가 아니지. 빨리 다음 방으로 가자. 농담 반 진담 반으로 그들은 다시 방 탐험을 이어갔습니다. 저택의 복도를 따라 한참을 걷다 보니 낡은 계단이 위층으로 이어져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계단을 올라가던 중 가장 앞서가던 친구가 갑자기 멈춰섰습니다. 그는 손전등을 계단 끝에 비추며 저기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 라고 속삭였습니다. 모두가 손전등으로 그곳을 비췄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오래된 그림자들만이 그들의 눈을 속일 뿐이었습니다. 조금 더 용기를 낸 그들은 계단을 올라 두 번째 층을 탐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의 공기는 몹시도 쓸쓸하고 차가웠습니다. 그들은 다가오는 복도 끝에서 어떤 희미한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낮은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는 듯한 소리였습니다. 그 소리는 바람을 타고 귓가에 맴돌았고 그칠 줄을 몰랐습니다. 두려움에 질린 친구들 중 한 명이 이제 그만 돌아가자 고 말했지만 다른 친구들은 여기까지 온 김에 끝까지 가보자고 설득했습니다. 그렇게 결국 그들은 소리가 나는 방으로 향했습니다. 방문을 조심스럽게 열었을 때 그들은 방 안의 한 구석에서 오래되고 손상된 축음기가 혼자서 돌아가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전기도 들어오지 않는 곳에서 축음기가 작동될 리 없었습니다. 그들은 이 이상한 현상에 소스라치게 놀랐지만 더 놀라운 것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방의 벽에는 누군가가 손톱으로 긁은 듯한 긴 자국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언가를 표현하려는 듯한 문장처럼 보였습니다. 손전등을 비춰본 순간 그들은 읽을 수 있었습니다. 여기로부터 나가라. 다시는 돌아오지 마라. 그들 중 한 명이 갑자기 고통스러워하며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여기가 아니라면 어디로 가야 하지? 그는 혼잣말을 되뇌이며 공포에 몸을 떨었습니다. 친구들은 서둘러 그를 부축하여 저택을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도 그들이 계단을 내려와 현관으로 향하는 사이 방금까지 잠기지 않았던 문은 쉽게 열렸습니다. 네 사람은 마을로 달려가면서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마을에 돌아온 그들은 저택에서 겪은 일을 마을 어르신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어르신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곳은 원래 그런 곳이란다. 그 집 가족이 떠난 뒤로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저주가 걸렸지. 거기서 나온 것만으로도 다행이란다. 그 후로 그들은 다시는 저택 근처에 가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그들 중 몇은 이사를 갔고 이 이야기는 친구들 사이에서만 회자되는 전설로 남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그 저택을 지나갈 때마다 빠른 걸음으로 지나치며 경계를 늦추지 않았습니다.